시인의 일. 문태준. 시를 쓰기 위해 새벽에 혼자 방에 앉을 때가 덜어 있다. 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하다. 백지에 첫 생각을 펼쳐놓고 첫 생각이 그날의 우연하고 특별한 선택들을 만나기를 기다린다. 내 기억으로부터 온 것들과 지금의 나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들이 서로 뭉치고 흩어지면서 시를 만드는 것을 지켜본다. 어떤 경로를 통해 시가 만들어지는지 명백하게 알기는 어렵다. 시는 잘 만들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득도 없이 흐지부지 시간만 흐르다 날이 새면서 그 흰빛 속으로 아주 사라지고 마는 때도 있다. 나는 시가 만들어지는 그 경과보다 시가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쓴다. 어떤 시적 기미를 알아채는 일에 더 마음을 사용한다. 그래서 날마다 시를 읽고 음악을 옷처럼 두르고 세계의 질문을 하고 미술과 영화와 사진을 만나고 생활의 시장에 가고 홀로 단순한 시간에 오두막처럼 앉고 하나의 생각이 걷는 미로를 따라간다. 시를 쓰는 일은 매번 새롭고 두려우며 차갑게 외롭고 고통이 있다. 시의 첫말을 내기는 참으로 어렵다. 첫말에 따라 시의 높이와 깊이가 열리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를 쓰는 사람이 된 지도 25년이 지났다. 25살에 등단해서 벌써 50살이 되었다. 나는 가끔 갓 등단했을 때의 나를 떠올린다. 시단의 어른들이 모인 허름한 술집 말석에 앉아 어른들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나를 떠올린다. 그때 어른들은 속이 깊었고 정이 많았고 눈매가 선했으며 세상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하셨다. 그분들에게 적어도 시를 짓는 일은 한가한 일이 아니었다. 개인의 한가한 심사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시를 짓는 이유도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려는 사람이 전부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지,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보람을 얻지 못하는지,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궁리하는 것이 내 시였으므로 시는 내가 보고 듣고 살던 삶으로부터 비탄처럼 태어났다. 해 뜨면 논밭에 나가 땡볕에서 일하지만 큰 빚더미에 눌려 밥과 돈을 구하러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의 캄캄한 절망과 슬픔에 대해 그럼에도 삶의 채탄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단단한 의지의 근육과 희망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초에 이처럼 관심했던 곳으로 내 시가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엉터리 낭독극장 구슬림입니다. 어제가 입춘이어서 그런지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가서 오늘은 푸근했는데요. 봄이 코앞에 바로 펼쳐질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산문집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문태준 시인의 제주에서의 일상이 소재가 된 글도 많습니다. 오늘은 시인의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먼저 읽어보았는데요. 첫 문장이 시를 쓰기 위해 새벽에 혼자 방에 앉을 때가 덜어 있다 라고 시작되었지요. 문태준 시인이 시작한 첫 문장처럼
새벽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많은 작가들이 경험하고 또 의도하는 글 짓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산책을 하기도 하고 새벽녘에 홀로 앉아 글을 써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저로서는 글로 표현하기엔 부족한 어떤 신비하고 충만한 그런 느낌이 있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문태준 시인이 쓴 새벽 글쓰기에 대한 글은 고요한 호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인의 일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저는 외적인 고요함과 더불어 시인의 내적인 고요와 시인이 시를 쓰고 시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을 독자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또 글을 통해 합법적으로 작가의 글쓰기 일상의 단면을 엿볼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 글에서 또 재밌었던 부분은 문태준 시인이 문단의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화를 소개한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가끔 갓 등단했을 때의 나를 떠올린다. 시단의 어른들이 모인 허름한 술집 말석에 앉아 어른들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나를 떠올린다. 그때 어른들은 속이 깊었고 정이 많았고 눈매가 선했으며 세상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하셨다. 그분들에게 적어도 시를 짓는 일은 한가한 일이 아니었다. 개인의 한가한 심사를 풀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문태준 시인이 시단의 어른들이 모인 곳에서 말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정겨운 풍경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요즘은 참 보기 드문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시를 대하는 태도와 목표, 그리고 근원적인 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태준 시인의 신념을 정확히 알게 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문태준 시인은 이런 분이시구나. 공감과 더불어 존경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문태준 시인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게 된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면 논밭에 나가 땡볕에서 일하지만 큰 빚더미에 눌려 밥과 돈을 구하러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의 캄캄한 절망과 슬픔에 대해, 그럼에도 삶의 채탄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단단한 의지의 근육과 희망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초에 이처럼 관심했던 곳으로 내 시가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오늘은 문태준 산문집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산문집 두 번째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서툴고 엉성합니다만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조금씩 발전해가는 엉터리 낭독극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구슬림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무탈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